1번부터 보죠. 다음 중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건 1번이죠. 투기 목적 이런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고, 2번. 그럼 1번을 안 찍으면 뭘 찍으셨어요? 2번 보면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채권, 당연히 반사회적이고요. 3번 지자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역시 반사회적 행위죠.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별도로 뭘 받기로 했다면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게 판례고. 4번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 중 구 부동산 중개업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초과 부분은 무효다라고 했죠. 5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사회질서 위반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에도 반사회적 행위인 것과 아닌 것들 구별되어 있죠. 판례들 몇 번 좀 읽어두셔야 되고. 2번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여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통정호의 표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사례예요. 현재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셋째 줄에 이 사정을 모르는 병. 그렇죠? 문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였어요. 돈을 1억 원 빌려줬는데 갑이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고 을과 짜고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러면 갑은 실제로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으면서 표시를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둘이 짜고 있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니까 이건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이게 무효지만 가장 매매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무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 746조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갑과 을 중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자체가 가장 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면 갑은 을에게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을이 소유자겠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은 똑같은 내용 우리 명의신탁할 때도 갑이 을에게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무효죠. 근데 이게 사회질서 위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수탁자 거예요, 신탁자 거예요. 신탁자가 넘겨준 사람이고 수탁자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명의신탁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신탁자 거죠. 그러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당연히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A가 너희들의 가장 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점점 알겠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게.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봤던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봐야 우리 시험범위에서 딱 2번 나와요. 어디서 한 번 나와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는 거고 통정호의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이제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제3자 문제죠. 그러면 이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이 병이 만일에 선이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이때 병이 선일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효등기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그렇죠?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럼 이때 이 병이 선의이긴 한데 과실이 있었어요. 등기부도 제대로 안 보고 잘 모르고 샀대요. 그러면 이 병은 보호돼야 안 돼? 보호되죠.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공통적이죠.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전부 다 선이면 보호되고요.
그리고 이 선의는 전부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유효주장자가 해요, 무효주장자가 하는 거야. 무효주장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대요. 악이었다. 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앞사람이 권리자니까 뒷사람도 당연히 취득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병이 이 제3자인 병이었던 사람이 악이에요. 그럼 얘가 악이면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보호 안 되고 누구만 보호되니까 선이. 근데 악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정이 선이었다. 자, 그러면 이 선의의 정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얘도 제3자니까 병은 취득할 수 없지만 정은 선이라면 보호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했고, 조금 이제 바꿔서 나오는 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무슨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또는 전세권을 설정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번에는 병이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병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선의자로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이제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가 되는데 얘가 보호되니까 뭐가 달린 상태로? 저당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회복했지만 이 저당권이 남아있으니까 그 채권만큼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구하냐면 을에게 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정호의 표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사례예요. 유형은 파악해 두셔야 되고. 1번 보죠. 근데 지금 2번 문제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그 후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해서 등기했대요.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병이죠, 병. 그렇죠? 병이 선이니까. 1번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번 OX. 틀렸죠. 갑과 을의 가장매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죠. 2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답은 2번이죠. 누가 소유자니까? 병, 선의의 병이니까. 3번 A는 병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A는 갑의 채권자지 병의 채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선의의 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4번 병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기가 입증할 필요 없죠. 추정되고요. 5번 병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 틀렸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질문은 2번이고요. 3번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에 관한 문제예요? 사기인데 제3자 사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기 강박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상대방의 사기는 거의 안 나오고 제3자 사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기망을 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건 누가 사기친 거예요? 상대방. 그렇죠? 거래 당사자인 상대방이 사기친 거죠. 그러면 갑은 당연히 취소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계약의 상대방은 을인 것이고 사기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냐면 제3자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제3자에 의한 사기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을이죠. 얘는 좋겠지만 을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때는 상대방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사기치면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제3자 사기라는 걸 선의 무과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갑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언제만 하는 거냐면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상대방 있는 행위고
만약에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 없는 법률 행위를 하게 했어요. 그럼 누구만 보호하면 돼요? 갑만. 그러니까 A가 갑을 협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얘만 보호하면 되니까 그때는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 상대방 없는 행위를 하게 하면 언제든지 취소고요. 상대방 있는 행위를 하게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사기친 이 A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었던 사건. 대리인이 뭐 특히 중요하고 뭐 피용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이 A가 을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럼 대리인이면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얘는 동일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3자가 아니면 이건 마치 누가 사기친 것과 같은 거냐면 그렇죠. 똑같은 사람. 상대방이 사기친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을이 같은 사람이니까 거래 상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요. 언제든지요. 언제 본인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피용인이다.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면 얘는 동일시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제3자 해당되죠. 그럼 제3자면 언제든지가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계약을 취소했대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이죠. 얘는 누구니까? 제3자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해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갑이 사기를 친 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사기로 인한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물론 취소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외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취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둘 다 물을 수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판례였죠. 기억나시죠? 예, 중요한 사례고. 그럼 질문 볼게요.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과실로 알지 못했대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을이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번 이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기초 강의 할 때부터 알 수 있었다에 같은 써두시라고 한 게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거죠. 2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무과실이고 선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4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더라도 을이 선의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번. 중요한 말은 뭐예요? 대리인. 대리인이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틀렸고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러면 병은 제3자죠.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취소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옳은 지문은 2번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용어 조심하셔야죠.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했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알 수 있었는데.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지만 뭐가 있다고요? 과실. 그러니까 과실로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반대말은 선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해야 돼요?
무과실까지. 그래서 우리 비진이 표시할 때도 그 얘기 계속 했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언제 무효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네, 시험에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알 수 있다. 그럼 제가 비진이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했대요. 그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 거죠. 기회는 또 있어요. 그러면 대리행위를 했어요. 대리. 그럼 대리할 때는 뭘 해야 돼요? 현명해야죠.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그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봅니다. 근데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자가 대리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자가 대리님을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가요? 대리인에게 가요? 그렇죠. 알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러면 그냥 알 수 있었다로 바꾸면 돼요. 그럼 상대방이 이자가 대리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이 간다는 거죠. 되죠? 안 찍어도 되겠죠? 네, 그리고 나오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보죠. 의사표시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착오로 인한 취소에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가 강행 규정인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우리 판례에 하면 배제 특약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출제도 되었던 판례고요. 2번. 아파트 분양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2번은 맞죠. 그러니까 부작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봤던 제일 중요한 판례는 매매나 교환계약에서 시가의 묵비.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하면서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고지 의무 있는 사실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 또는 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그건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부작위 한 사기가 성립이 되고요. 3번.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인지 아닌지 인식할 가능성이 취소의 요건이냐. 그런 요건은 본 적이 없죠. 착오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고 중요 부분에 해당되고 중과실만 없으면 되지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했는지를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4번.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지만 무효이다. 이건 아예 뭐가 아니에요. 아예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말하지 단순한 농담, 배우의 대사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틀렸고요. 5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5번? 틀렸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 5번. 다음 중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기억. 가담법상 청산 의무가 남아있는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수한 제3자 병. 보호돼야 한대? 가담법에서는 누구만 보호돼요? 선의자. 그렇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다 누가 보호돼요? 선의자만. 그렇죠? 제3자 보호에 있어서 우리가 총칙에서 봤던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건 전부 다 선의자만 보호돼요. 선의자만. 그리고 또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 해제가 있었죠. 해제. 그러면 해제는 시기를 나눠서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과 후에 취득한 사람으로 나눴는데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은 언제 보호돼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돼요. 그래서 병이
을의 부동산을 사면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될 걸 알면서도 샀어요. 해제될 걸 알고 샀는데 사고 봤더니 예상대로 해제가 됐다. 얘 보호돼야 안 돼? 보호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보호되냐면 해제될 걸 알고 샀다는 건 해제 전에 산 거예요? 후에 산 거예요? 전에 산 거죠. 그럼 무조건 취득이에요. 근데 해제 후에 사면 누구만 보호해요? 선의자만 보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가담법에서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물론 나중에라도 청산을 완료하면 유효등기가 되겠지만 청산이 없는 한 그건 무효등기예요. 근데 그거를 제3자가 샀어요.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느냐 문제죠. 원래는 못하는 거죠. 무권리자이 샀으니까. 근데 가담법 11조에서 누구는 취득한대요? 선의의 제3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채무자는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2개 있었잖아요.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돼. 10년이 지나면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누가 취득하면,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근데 그거를 샀다.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느냐 문제죠. 언제 합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가담법을 물어본 거예요. 가담법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둘째 줄에, 기억의 둘째 줄에 알면서 권리 취득할 수 없고요. 니은.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병이 그 부동산을 을의 소유라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으나 그 후 갑이 강박이한 의사표시란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자, 뭘로 취소했어요? 강박 취소. 그럼 제3자는 언제 취득합니까? 선일 때. 근데 얘는 선이에요, 악에? 둘째 줄 가운데 을의 소유라 믿고 매수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니에는 권리 취득이고요. 디귿.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으로 이전 등기를 한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격려한 악의의 병. 권리 취득할 수 있죠. 명의신탁은 선악불문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병이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첩관계 대가로 지급된 것이 밝혀져 증여 행위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병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죠. 이건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죠. 반사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니까. 그래서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건 니은과 디귿.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보죠. 표현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대리권 수여, 수권만 그렇고. 2번. 대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번 정답이죠.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무효면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무효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을과 병의 법률행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출지문이죠. OX에. 제 모래는 이러지 좀 마시고. 그래도 늘 봤던 거예요. 을과 병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나서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OX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이행을 해야 돼요? 갑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정적 무효면 이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유효해야 되고 만약에 무효라면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번.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틀렸죠?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우리 지난 회차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공법상의 권한을 갖고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월권 대리는 성립이 된다라고 했고요.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 했어요? 현명이죠. 현명.
현명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5번.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보세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 자, 무권 대리죠. 옳은 것입니다. 1번. 병이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최고 기간 내 갑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네? 1번 OX에? 뭐가 틀렸어요? 받지 못한 경우가 틀렸죠.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문제 내고도 욕먹을 줄 알았어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기간이란 말 나왔을 때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3개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채무인수. 그러니까 요 3가지는 발하지 않았을 때 또는 발송하지 않았을 때라고 해야 맞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받지 못한 때라고 표현되겠죠. 발신주의입니다.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자기가 팔아먹고 본인 상속에서 거절권 행사하는 건 인정될 수 없죠. 신의 측에 반하는 거고요. 당연한 거지만 2번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고 3번.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 효력이 있다.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변경을 가한 추인이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라고 했죠.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요.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4번도 계속 출제가 됐던 거죠. 뭐가 틀렸어요? 선택권자죠.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요. 5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을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5번이 정답. 5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135조, 즉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가 만들어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답은 5번이고요. 8번. 취소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전제로 한 청구를 했다면 취소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2번.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법원은 고려하게 된다. 자, 2번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제척 기간이죠. 제척 기간은 직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 조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올 만한 직권 조사는 요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주장해야 되고.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기망에서 벗어나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어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4번.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가 인정되는 만큼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5번. 취소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취소 시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해제 시의 원상회복은 다 똑같이 동시행 관계가 되고요. 9번. 다음 중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법정 추인은
전제 조건은요. 취소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죠.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 소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몇 가지가 있었냐면 6가지. 이, 청경, 담양강 이렇게 있었죠. 이는 뭐였냐면 이행, 청은 청구, 이행의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취소할 수 있는 일을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은 강제 집행, 이렇게 6가지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특히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청량이죠. 청량. 그러니까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해야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 법정 추인이지, 만약에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면 그건 법정 추인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행이나 양도는 전부의 이행 양도를 말해요. 일부라도 들어가요. 일부라도. 법정 추인되기 위해서는 꼭 전부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행해도 법정 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일단 전부 다 지문들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1번, 미성년자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었으니까 취소 원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을 지급했다. 계약을 이행한 겁니다. 법정 추인이고요. 2번, 갑이 피한정 후견인 을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매수한 후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경우, 일단 뭐가 나왔어요? 청구가 나왔죠? 그럼 누가 있는지 보셔야죠. 취소권자가 청구했어요? 상대방이 했어요? 상대방이 했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2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소권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을. 피한정 후견인 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을 측에서 을의 법정 대리인이 야 빨리 돈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누가 이행을 청구했냐면 을이 아니라 갑이 한 거죠. 갑이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한 거니까 법정 추인 아니고. 3번, 미성년자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무 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년이 된 후에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오토바이 한 대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건 뭐예요? 기존 채무 300만 원을 없애고 오토바이 한 대 주기로 새롭게 채무를 만들어낸 거죠. 경계계약이죠. 경계계약. 4번,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것은 담보의 제공이 되겠고요. 5번, 피한정 후견인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이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한 경우, 뭐 했다고요? 강제 집행, 법정 추인이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물권적 청구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는 경합할 수 있다. 1번? 맞죠. 그러니까 우리 물권적 청구는 내용에 따라서 구별하면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2가지, 점유권과 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과 본권이 같이 존재하니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소유자가 물건을 빼앗겼다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침탈당했다. 역시 물권적 청구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전세권, 본권에 기한 반환도 되죠. 근데 이거 하면서 항상 조심하시라고 한 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뭐예요? 본권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게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라는 건 인정돼도
유치권에 기한 발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고요. 3번 물권에 대한 방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 현재 침해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뭐가 인정이 돼요? 예방 청구가 인정이 되죠. 3번 틀렸고 답은 3번이고요. 4번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병존하는 건 아니지만 병존할 수는 있죠. 뭐가 있으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는 돼도 손해배상은 안 돼요. 근데 침해자의 잘못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4번에서 언제나 병존한다라고 하면 틀리지만 병존할 수 있다는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 원칙이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위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판례 중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대위해야 돼요?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침해를 해. 침해. 얘가 침해를 가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방해 제거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요. 임대인의 의무 중에 방해 제거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이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는 채권자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인 갑을 대위해서 방해 제거를 구하면 돼요. 물론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대요. 점유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뭐는 직접 할 수 있고요. 점유보호 청구는 직접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등기하여 대항력을 갖췄다면 뭐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요? 임차권에 의해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독특한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원래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행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독특하게 뭘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권자도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답은 3번이고요. 11번. 갑소유 건물을 을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한 후. 자, 그러면 을의 보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병에게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병의 등기는요? 무효죠. 그 후 병은 정에 대한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했다. 그러면 정은 병이 소유자인 줄 알고 저당권 등기한 거죠.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사례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등기에 터잡아서 이전 등기해봐야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병과 정의 갑에 대한 권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5번이죠. 병 및 정 모두 선의무과실이라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믿고 이전받고 저당권 설정해봐야 아무런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고, 12번.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답은 1번이죠.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고요. 2번은 뭐예요? 경매. 3번은 상속. 4번은 수용. 5번은 합병은 그러면 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포괄승계니까. 상속이 포괄승계잖아요. 상속, 포괄유증, 합병 똑같은 거예요. 상속, 포괄유증, 합병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럼 언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 시에. 항상 조심하시라고 한 건 대항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처분 시에 등기를 하라고 했죠.
자, 13번 보시죠. 을은 갑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자, 뭐에 관한 사례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아직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이 을은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죠. 그러면 이 갑은 을을 상대로 내 거니까 돌려달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또는 부당이득 돌려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안 돼요? 점유할 권리자. 점유물 반환 청구 있었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안 돼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 그렇죠. 자, 다시. 반환 청구라고 해봐야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인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제한 사유가 많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언제만 할 수 있죠? 일단 침탈 시에. 그렇죠? 사기당한 거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누구에게는 할 수 없다고 했냐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행사할 수 없고 점유물 반환은 언제 안에 해야 되냐면 1년 안에 출소기간이야. 근데 소유물 반환은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죠.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고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등기 매수인 또는 점유취득쇼를 완성한 자, 뭐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X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이 자기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을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구하려면 가장 기본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소유권.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인 갑을 대위에서 제거를 구해야지 직접 제거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때 을이 우리나라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관습상 물권이 인정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온천권, 통행권, 그렇죠? 통행권, 그리고 공원 이용권, 이런 관습상의 물권은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 그러면 A가 있는데 A가 이 갑의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이거 내가 돈 내고 산 거니까 내 거니까 건들면 안 돼 라고 이 강제 집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누구 거예요 이거? 갑. 그럼 갑의 채권자가 집행하는 걸 얘가 막을 수 없죠.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을이 이에 대한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뭘 갖냐면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당연히 채권적이에요. 그럼 이게 채권적이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판례가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얘가 뭘 하면 안 걸린다고 했냐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권리 행사니까. 그런데 이 을이 처분했어요. 병에게. 그래서 얘한테 처분했다. 처분했다는 건 이제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했다.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 역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처분이라는 것은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교했던 판례 뭐 있었죠? 처분이 아니라 침탈, 빼앗긴 경우죠. 침탈당하여 점유가 상실되었다. 그러면 침탈당한 건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죠. 이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게 판례였고. 자, 그러면 이 병은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를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판례. 할 수? 다른 말로 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얘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고요. 자, 1번부터 보죠. 을이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뭐 했다고요? 점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2번. X를 점유하고 있던 을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때로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번. 틀렸죠.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고. 3번. X를 점유하고 있던 을이 정의 침탈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것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침탈. 침탈은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하고요. 4번. 을이 X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왜요?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자, 5번. 을은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그러니까 인도받았거나 대금을 냈다면 과실 취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했고요. 자, 14번 혼동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채무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갑소유 토지를 양도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1번? 맞아요. 왜 소멸해요? 후순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맞지만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 법이 정하는 건 뭐 있었냐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두 번째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보다 뭐가 없을 때? 후순위가 없을 때. 갑이 을한테 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을이 이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그러면 이때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으로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저당을 잡혔는데 뭘 저당 잡혔냐면 지상권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게 혼동으로 소멸되어 버리면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모두 소멸돼요? 저당권. 그럼 누가 피해볼 수 있어요? 저당권. 그래서 우리 민법 191조 1항 단서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제3자를 위해서 규정을 따로 뒀어요. 제3자를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제3자를 위해 소멸을 막아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제3자 권리의 목적인데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B도 저당권. 얘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것을 양도받아서 A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없을 때는 자기 건물에 자기 저당이 인정 안 되죠?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야. 근데 얘가 있으면 2순위가 1순위로 승진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막아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제3자 권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인데 본인을 위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기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후순위. 그러면 얘가 샀어요. B가 부동산을 샀다. 양도받았다면
후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 그게 저당 잡혔다. 이런 말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후순위가 있을 때. 근데 1번 지문은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샀어요, 지금? 병이. 그럼 여기서 을이 샀으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2번. 채무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소유 토지를 양도받아. 이번엔 누가 샀어요? 을이. 그러면 소멸해야 하지 않아요? 안 하죠.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 병이 있으니까. 3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의 지상권을 양도받으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의 저당을 잡았어요? 지상권의 저당을 잡았는데 그 저당권자가 뭘 취득했냐면 지상권을. 그럼 자기 지상권에 자기의 저당권이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되니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후 가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상태가 어떤 건지 드셨어요?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별도로 이전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되느냐? 그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여기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근데 가등기를 했는데 얘가 여기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예를 들어 이전 등기를 받았다. 뭐 순서로 본다면 실익은 이제 이런 경우에 생기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본등기하면 이게 직권 말소가 되는데 본등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얘한테 별도로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 가등기상의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느냐? 소멸하지 않아요. 혼동으로 소멸되면 가등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등기부 갑구고 등기부 을구에 A 저당이 있어요. 근데 이 A 저당 누가 설정한 거냐면 병이 설정, 병이. 그러면 만약에 을이 다른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면 이 저당권 없어져요? 을이 안 와야 돼요? 을이 또 안 와야죠. 저당 달린 걸 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가등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본등기하면 가등기 후에 들어온 저당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직권 말소시키겠죠? 이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된 부동산의 다른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가등기상의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4번 이해되셨죠? 예, 5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병이 위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먼저 들어온 게 임차권, 두 번째는 저당권이에요.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면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말은 뭐예요? 경락이 된 거잖아요. 경매가. 그럼 경매가 되면 그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임차권 하나밖에 없는데 임차인이 소유자가 돼버린 거니까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고 B가 저당권자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일반 양도 양수했다. 그래서 소유자가 됐어요. 매수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A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어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돼요. 경매가. 그럼 경매가 실행되는데 누가 낙찰받았대요?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경락받고 보면 이 저당권은 남아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매는 모든 저당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후순위자가 없죠. 그럼 원칙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죠. 답은 5번이고 좀 쉬었다가 보시죠.